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주체 100이 2013년 6월 15일 유평혁명 사족지를 찾으시고 저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 만대에 기립히 내어나갈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평혁명 사족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탁월한 군사전략 사상과 비범 특출한 연구술로 저국해방전쟁에서 세계적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거룩한 용도의 자욱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유평리가 생겨난 유래도 옛날 누름나무가 평평한 지대도 많았다는 뜻에서 누름나무 위에 들평자를 써서 이렇게 유평이라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50년 10월 26일에 오시오 하루 계시면서 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유평리 농민의 집으로 오셨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40분경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자면은 모르고 산골 마가 올라서는 소리가 내리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주인을 깨우지 말고 오늘 밤은 밖에서 수경하자고 하시면서 공화국 정신 깊이 겨든 놈들의 올가미를 힘껏 졸라매고 우리의 고물 안에 걸려든 놈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때려잡아야 한다고 위대한 작전적 구상을 물리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존수 목적에 뜨겁게 오려있는 우리 유평혁명 사족지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활달하신 걸음으로 혁명 사족 표식대 앞에 있시오 굴발들을 몸소 한자 한자 읽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이 집에 계신 하루는 우리 당 역사의 길이 새겨질 뜻깊은 날이라고 그때 10월은 헤아릴 수 없는 준엄한 시련이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국해방전쟁 승리 60돌수를 앞둔 주체 100이 2013년 6월 15일 사족지에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회 속에 바라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떤 곳에 계시면서 저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역사적인 기적을 창조하셨는가를 새 세대들에게 깊이 새겨줘야 한다고 유평혁명 사족지와 같이 저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사족지 사적물들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체보이고 고귀한 유산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우리 경의하는 스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작전탑도 없는 이 소소한 북부 산골에 출연하신 집에서 저국해방전쟁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게 한 탁월한 사상과 전법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우리 수령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전승 60돛을 뜻깊게 경축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떤 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어떤 정신력으로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맞서 싸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키는가를 다시 한번 온 세계에 과시하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께서 유평혁명 사족지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해설 강사의 가정 형편도 알아보시며 온 가족이 혁명사적 부문과 조국보의 초소를 지켜가는 훌륭한 가정, 애국자 가정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옛 흔적이 역력한 수수한 농촌집을 오래도록 보고 또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과한 시련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안아오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수령님의 용도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1950년대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고 후손 만대에 기립히 내어나가자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난 10년간 유평혁명 사족지로는 1900여 개 단위의 9만여 명의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쟁 시기에 이 수수한 농가에 찾아오시어 농민의 단잠을 깰까봐 밖에서 우등불을 펴놓으시고 한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저는 이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청품과 거대한 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느꼈습니다. 수수한 책상 위에서 저국해방전쟁이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게 한 사상과 전법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이 존승업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과 경애하는 청미서동지의 용도업적이 두껍게 깃들어 있는 창성에서 사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사업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더욱 거저되는 속에 지금 각지의 농장들에서 올해 기어이 다석을 안아오기 위해 더욱 분발에 나섰습니다. 과학적인 용농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앞구르 농사에서 풍요한 작황을 마련한 재룡군 삼지강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 가을고지를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째로 밀보리 가을하고 뒷구르 강내 파종하고 콩 파종을 진행하고 그 뒷구르를 모내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농장에서는 판종 일정 계획과 월곡식 수확 일정 계획을 바로 세우고 구구술 무조건 집행하기 위한 조역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작업반들 토양 조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노력 배치를 진행하고 또 기계에 맞게 기계화 수단을 총집중했습니다. 기계화 수단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월곡식 수확거의 지작물 주지 않고 또 뒷구르 작물 파종에 제기되지 않게 용농작전과 조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안군 천안농장에서 밀 가을고지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계획을 날짜별, 터전별로 명백히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밀등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농장의 토양을 놓고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기 강바닥 쪽에는 모래매혹 땅, 저 등판 쪽에는 질흙 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밀버리 면적이 1.3배 더 늘어난 조건에서 지력을 높여 밀 수확고를 최대한 높이자 이렇게 결심하고 정보당 국보산비료 5톤, 처석회 2톤, 바레테비는 5톤을 더 내서 지력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밀 작황도 좋고 또 가을고지 적기가 된 데 맞게 모든 작업반들에서 일제히 지금 밀가을에 진입했습니다. 밀 수확기와 뚜락도를 비롯한 일체의 모든 운반수단으로 청동을 했습니다. 며칠째 비가 자꾸 내리는 기후 조건에 대처해서 가을고지와 함께 비워드리는 쪽쪽 즉시 운반해서 탈곡과 건조 작업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사상과 지방건설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실체들이 평안북도에 연이어 솟아나는 속에 신의주 미래상점이 현대적으로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비롯한 중요 당회의들에서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제일 중시하고 품들여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부로 내세우시고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 수 있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미래상점 건설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건축물의 모든 요소들을 현대적 미감이 나게 시공했으며 물놀이장과 리발실, 미용실 등을 훌륭히 꾸려 종합적인 상업봉사 기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의주 미래상점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김태성 동지, 도이민위원회 부위원장 강영호 동지, 도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정업원들, 신의주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신의주 미래상점은 숭고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이념과 불면불의의 애국 헌신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는 경야는 청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라고 하면서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연설자는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뜻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갈 일념 안고 상점 건설에서 선진적인 시공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기를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상업봉사기지가 번듯하게 일조선대 맞게 신의주 미래상점의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봉사활동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신의주 미래상점을 돌아봤습니다. 참가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에 기증한 법외로 내세워주시는 경려는 청비서동지의 한없는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더 높은 과학기술 성과를 일으켜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 나갈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원림 녹화 사업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 평양을 수림이 우거진 공원 속의 도시로 더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거리와 공원, 일토의 풍치를 아름답게 변모시키기 위해서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시내 곳곳에 특색 있는 원림 경관을 꾸려놓고 느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가로수로 조성하는 등 수만 그루의 나무들을 새로 심었습니다. 화성거리와 경로동, 영웅거리, 인민국장 주변을 비롯한 거리들과 공원들이 금입 해안나무와 금입 누르나무를 비롯한 채색 수종의 나무들과 화초들, 독특한 화단과 화대들, 분수와 식물 장식 조각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주위 환경과 지대적 특성에 맞게 배합돼서 수도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일토에 대한 애착심을 지니고 원림 녹화 사업을 자기 단위 특성에 맞게 단위 특색이 살아나게 해나가고 있는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원림 경관을 조성하는 데 장미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평양화초연구소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적 요구에 맞게 관상적 가치가 높은 장미 품종들을 동들이고 널리 퍼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미가 사철장미입니다. 그래서 장미가 6월부터 11월 달까지 오랫동안 핍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우리 연구소에 여러 차례 오실 때마다 좋은 품종의 장미를 널리 포칠 때 돼서 주셨습니다. 붉은색뿐만 아니라 노란색, 흰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장미를 포치라고, 그리고 장미에서 꽃잎이 많은 장미가 진짜 장미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꽃이 크고 이 만첩인 장미들을 널리 포치돼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우리민들이 미감에 맞고 우리나라 조건에서 잘 자라고 이 병견질성이 강한 이런 장미 품종들을 선발해서 번식, 재배 방법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잎이 이게 만첩이면서도 이 꽃색이 붉은색, 흰색, 노란색인 품종들, 그 다음에 이게 사철 오랫동안 피는 품종, 꽃이 큰 품종, 이런 것들을 지금 육종에서 이제 많이 번식시켜가지고 이 공원 유원지,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장식할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널리 심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은 시안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무기도 전차 공장에도 장미꽃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6년 전부터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데 영양 관리와 병해충 예방 및 구제 사업 등 장미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공장의 풍치를 한껏 돋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도 여러 품종의 장미를 심고 가꾸면서 일터의 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기간에 하초를 재배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하단용 장미와 울타리를 이용해서 줄기를 함께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장미를 비롯해서 일터를 아름답게 가꿔가는 가정이 우리의 생활과 또 아름다운 미래와 꿈을 함께 가꿔가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에 맞으면서도 원림 녹화의 저형 예술성과 관상적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돼서 수도를 보다 아름답게 단장시키고 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에 들어와서 우박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박은 주로 더운 계절에 강하게 발달한 선악구름에 의해서 내리게 되는 기상현상입니다. 2월에 들어와서만도 현재까지 6일간의 우박 현상이 있었는데 이곳은 지난해 한 달 동안 내린 일수의 2배로 많은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엘니뇨의 영향으로 해서 우박뿐 아니라 건과 폭우와 같은 그리고 많은 비와 같은 여러 가지 재해성 기상 현상들이 자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력 해였습니다.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내륙,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산과 무산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력해야겠습니다. 내일은 배감과 온성을 비롯한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력해야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함흥과 운산, 경흥을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내일 높아질 지방은 원산 지방으로서 36도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사람들 속에서 심장 발작과 뇌졸중, 일사병과 같은 병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오랜 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하지 말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에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해서 햇빛을 가리우고 특히 만성질병 환자들은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모내기한 논두리에서 포화수식 물리기 방법을 적극 적용해서 뿌리 썩은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안개가 꼈다가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조선 소위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위에선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존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과 19일에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계획했습니다. 18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18일과 19일에 이천과 중강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 내지 37도인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1일과 21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0일이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21일에는 서해안과 중부 내륙,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약한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20일까지 평년보다 높다가 21일부터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